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턱입니다. 무턱이란 것은 턱이 뒤로 들어갔다, 턱이 작다 이런 뜻인데요. 단순히 이제 길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턱 자체가 후퇴어되어 있는 모든 턱을 보통 무턱이라고 합니다. 이 무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큰 턱을 가지고 계신 보다 무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고, 이 무턱을 가지고 계시면 나이 들었을 때 이제 턱살이 좀 더 빨리 쳐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턱이면 상대적으로 입이 나와 보이고 교정과에서 돌출입인 줄 알고 교정을 하러 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턱이 들어갔는지 입이 나왔는지를 일단은 한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서 이걸 턱을 내는 게 맞는지 입을 넣는 게 맞는지 이런 기준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무턱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냐 하면 결국 호흡기의 문제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기를 좀 작게 태어난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작다든지 폐가 기능이 좀 약하다든지 하면 폐가 뿌리고 잎사귀가 그 코에 있는 부비동이 됩니다. 부비동이 약하고 안에 있는 합의각계가 약해지면서 비염이 잘 생기게 되고, 그럼 어릴 때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 숨 쉬지 못하고 입으로 벌려서 자면서 숨을 쉬다 보면 결국은 어릴 때 잘 때 눈과 입술 사이가 점점 길어지고 윗턱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래턱이 점점 뒤로 빠져가지고 턱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런 무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뼈가 상대적으로 길고 피부는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형상이 있어서 입을 자꾸 다물려고 합니다.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입을 자꾸 다물려고 하게 되고요. 입을 다물면 이 턱끝이 근육이 발달되어서 두꺼워진 근육 때문에 더 턱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호흡기의 습관이 결과적으로 턱을 작게 만들고 입을 자꾸 다무는 습관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원인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을 해주냐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끝 성형술의 다양한 어떤 절골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해서 수평 절골술 하는 방식도 있고, 수평을 절골하되 절제를 해서 위로 올려서 긴 턱을 좀 올리기도 하고, 또 시옷 절골술을 한다든지 T 절골술을 해서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골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무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쉽게 인공 보형물을 넣으려고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뼈를 건드리면 아프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리콘이나 고텍스나 이런 성형수술로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무턱 수술을 할 때 이런 인공보형물을 넣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아시고 과연 실리콘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실리콘을 넣고 나면 우리 몸에 인공보형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적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실제 몸이 림프가 깨끗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영상처럼 림프 오염 증후군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염이 있다든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질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몸에 피부염이 있다든지 피부가 가렵다, 아니면 한 번씩 설사한다, 이런 만성 알레르기 질환이나 만성 림프 오염이 있는 이런 분들은 특히 턱이 발달이 덜 됐다는 것은 뼈가 발달이 덜 된 만큼 피가 덜 갔다는 것이고, 그럼 혈관이 그만큼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는 피는 적은데 찌꺼기가 많이 쌓여버리면 찌꺼기가 턱끝에 있는 인공 보형물을 만나서 염증이 생기기가 쉽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림프가 오염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결국 늦게 자거나 가공탄수화물을 좋아한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리콘을 넣었다. 그런데 내한테 만성 알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염증이 생길 확률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증이 언제 생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체질이신 경우는 인공보험을 쓰시지 마시고 자가뼈를 가지고 절골하시기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설사 염증이 안 생겼다 하더라도 보형물 자체가 흡수가 되질 않고 평생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입을 다무는 습관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다무는 습관 때문에 호두주름은 계속 형성이 되고, 호두주름이 형성이 되면 턱끝이 작아진 원인처럼 턱끝이 인공보형물을 계속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 인공보형물이 압박을 뼈로 전달하게 되고 뼈에 그러면 침식이 돼서 뼈가 일부 녹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 인공보형물이 들어가게 되고 치조골이 노출이 만약에 된다고 했었을 때 치아가 시리고 치통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CT를 찍어보면 인공보형물이 치조골을 녹여서 그쪽에 그 신경을 눌리게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보형물은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이걸 쓸지 말지를 잘 선택해서 결정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몸 상태에 있냐 이걸 알고 무턱을 어떻게 교정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턱을 성형수술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좋은 점은 턱끝이 나옴으로써 입이 나왔다고 생각했는 돌출입이 자동 교정이 되고요. 그리고 턱이 나옴으로써 이 턱선이 생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라인이 턱이 선명해지고, 또 세 번째는 턱이 당겨짐으로써 또 나이 드신 분이 있으시면 턱살도 같이 교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턱살이 처진 분들이 턱끝을 내므로써 여기가 안면 거상술이 되는 이런 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무턱인 분들은 만약에 수술한다면은 턱뼈의 절골술을 선택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턱뼈가 나옴으로써 리프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고 계신다면 무턱이 마냥 나쁜 것만이 아닌 또 좋아질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